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또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제가 이제 뉴스를 할 때 이제 말을 할 때 좀 굉장히 이렇게 또 빨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루하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이제 빨리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또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빨리 얘기를 제가 이렇게 또 하긴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원래는 빨리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막 제가 빨리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은 혈압이 이렇게 또 올라가더라고요. 혈압이 올라가서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 입 자체가 빨리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또 빨리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막 혀를 뭐 자주 씹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혀 옆에 이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상처가 여러 번 납니다.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혀를 씹어. 제가 다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못 보시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천천히 이렇게 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음도 막 이상해지고 혈압도 이렇게 또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오늘부터 좀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펜타곤 있지 않습니까? 미 국방부를 이렇게 또 방문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미국 이제 국방부를 이렇게 또 방문을 하면서 국방 이제 관계자들과 이렇게 또 회의를 이렇게 또 가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과 그리고 이제 전쟁 계획에 대해 가지고 브리핑을 이렇게 또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마자 오늘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제 국방부 이제 장관은 이거를 이렇게 또 부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제 펜타곤에서 이 국방 이제 관계자들이랑 이렇게 또 만난 이유는 회의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무슨 이렇게 또 회의를 했냐면은 혁신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효율성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펜타곤을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이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회의를 했지. 뭐 중국과의 이제 전쟁 계획에 대해 가지고 브리핑을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는 이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펜타곤에 가가지고 중국과의 이제 possible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브리핑을 이렇게 또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악의적인 거짓 정보를 이렇게 또 유출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뉴스가 다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제 펜타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렇게 또 보시자고요.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뉴스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펜타곤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미팅을 이렇게 또 가졌다. 그러면서 이 미팅에 대해 가지고 이 리기 됐는데 유출이 이렇게 또 됐는데 이 유출한 사람을 이렇게 또 붙잡아가지고 기소를 해야 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국방부에서 80분 동안이나 회의를 이렇게 또 가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 내용이 중국과 이제 전쟁 계획에 이제 관련이 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또 부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 보도에 대해 가지고 이 기사에 이렇게 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제 순진한 이 뭐 선전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거짓 정보를 이렇게 또 유출을 한 이 국방부 이제 관계자들을 기소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언급조차도 이제 되지 않았다. 중국에 대한 중국 얘기도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방 정부 지출 삭감 정책을 그거를 이렇게 또 회의를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제 펜타곤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계속해 가지고 정부 지출을 이렇게 또 막으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국방부랑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오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국가정보국 이 DNI에서는 지금 펜타곤에서 이 내부 유출자를 색출을 위한 조사를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펜타곤 이 국방부 내부에서 관계자가 이 정보를 이렇게 또 유출을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국방부 관계자가 이 정보를 이렇게 또 유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중국에 대한 그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브리핑을 진짜 이렇게 또 받지 않았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랑 뭐 국방부 장관이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면서 이거 아니야! 라고 강하게 이렇게 또 부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제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중자도 꺼내지 않았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뭐 얘기들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더 포춘 이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테슬라 회사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자르고 있고, 그리고 이 공공기관들을 지금 축소를 시키거나 지금 폐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미운털이 이렇게 또 박히게 되면서 지금 테슬라를 향한 이 반대 시위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테슬라 딜러 앞에서나 이제 매장들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피켓을 이렇게 또 들고 테슬라 사지 말아라 라고 계속 이렇게 또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곤두박질을 이렇게 또 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시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 테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이 테슬라 매장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리고 테슬라 매장 앞에 있는 그런 이제 테슬라 차량들에 대해 가지고 뭐 방화를 이렇게 또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테슬라 차량들 밖에 이렇게 또 주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막 긁고 다닌다고 해요. 저도 테슬라 있는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곤두박질 이렇게 또 치고 있으면서 올해 들어서만 지금 뭐 반토막이 났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살짝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반토막은 50%는 아니고 지금은 한 40% 정도 이제 내려간 수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직원들을 이렇게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긴급 전체 회의를 이렇게 또 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미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비전을 공유를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인류를 지속 가능한 풍요의 시대로 이렇게 또 이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 옵티머스 그 휴머노이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규모로 생산을 할 것이다. 이 생산을 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또 충족을 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또 만들겠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또 시킨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그 미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전기차도 계속 이렇게 또 생산을 많이 하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이제 나중에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개발을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가 이렇게 있게 하는 거를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 2만 달러대로 나중에는 이제 미래에 가서는 이렇게 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만 달러대에 휴머노이드 로봇가 있다. 뭐 AI가 탑재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당연히 사겠죠. 이제는 이제 미래에 나간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다들 차량들을 이렇게 또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래에 나가서는 각 집들마다 휴머노이드 로봇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각 집들마다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나중에 이제 AI를 이렇게 또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은 일도 이렇게 또 잘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현장에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투입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인간들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어쨌든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뭐 엄청나게 주가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번 회의를 이렇게 또 주최를 한 이유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이렇게 또 해소를 이렇게 또 시키려고 지금 시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식 팔지 말아라. 우리한테는 이 창창한 비전, 이 미래의 비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론 머스크는 2025년도에도 이 모델 Y 있지 않습니까? 이 모델 Y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장담을 이렇게 또 하면서 1년 안에 추가로 300만 대의 차량을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계획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커다란 시장인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뭐 미운털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사려는 사람들이 다른 차량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요. 굳이 이 테슬라 차량을 사야 할까? 지금 이 테슬라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그 CEO의 차량을 사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를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다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이 진보파인 그런 사람들이 테슬라 차량들을 이렇게 또 사거든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밀어주고 있으면서 보수파한테 좀 이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수적인 정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전기차를 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붙어 먹으면서 이 도지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우파적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할 때마다 테슬라 차량들의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테슬라 차량들 뿐만이 아니라 이 옵티머스 로봇 있지 않습니까? 이 옵티머스 로봇도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나간다고 하면은 대규모로 이렇게 또 생산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미래를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테슬라 주식 팔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는 CNN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지금 이 브랜드 크라이시스 토네이도에 이렇게 또 중심에 있다. 지금 이 테슬라 브랜드가 엄청난 폭풍 속에 이렇게 또 휩싸여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예, 뭐 50%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한 40%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2025년도에 들어가지고 S&P 500에서 최악의 성과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주식은 바로 테슬라 주가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도 테슬라 물량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 정치적인 그런 이념 그 생각 다른 것 때문에 진보파였던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이었던 사람들이 테슬라 차량들을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또 타고 다녔는데, 아니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보니까 너무나 이제 극우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극우적인 그런 행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도대체 내 정치적인 이념이랑 도대체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서 테슬라 차량들을 갑자기 중고차 시장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내놓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고 이 테슬라 시장도 붕괴 조짐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불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도지 있지 않습니까? 이 도지를 이렇게 또 아주 그냥 온 힘을 써가지고 이 미 정부를 막 뜯어고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뭐 전혀 테슬라에는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 애널리스트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위기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을 할 사람은 일론 머스크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도지에다가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다시 테슬라로 이렇게 또 돌아와가지고 테슬라에만 좀 이제 전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 사이버트럭 지금 패널이 뭐 떨어지기 때문에 리콜을 하겠다, 뭐 46,000대를 지금 리콜을 하겠다라고 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품질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밴쿠버의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지금 이 미국이랑 사이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 밴쿠버 이 국제 모터쇼에서는 이 안전 문제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가 이 국제 모터쇼에 이렇게 또 나오는 것에 지금 퇴출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캐나다에서는 이제 미국산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잣대를 더 강하게 두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테슬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때는 친환경 그런 차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테슬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너무나 이제 극우 성향 이미지로 지금 돼버리고 말았다. 이 테슬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막 진보적이고 진짜 친환경을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타는 그런 차로 이미지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마가 그 모자 있지 않습니까? 마가 모자만큼의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런 차가 됐다. 이제 테슬라 차를 이렇게 또 탄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거나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로 이제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또 박히게 됐다라고 한다고요. 이 테슬라 차량 자체가 마가 모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내다 파는 거예요. 내다 이렇게 또 팔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와, 요즘 들어가지고 엄청 계속 내려가고 있어. 어마무시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테슬라 모델 S,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X 전부 다 차량의 가격이 뭐 미친 듯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트럭 역시 팔리지 않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사이버 트럭도 재고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남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이 사이버 트럭 0%로 이자 이렇게 해줄 테니까 좀 사라 라고 이메일이 저한테 이렇게 또 오더라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이 차량이
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한 투자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 자체가 이 고객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 테슬라에 대한 그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테슬라에는 새로운 CEO가 이렇게 또 필요하다. 라고 또 어느 한 투자기관 CEO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어제인가 오늘 이렇게 또 테슬라 뭐 전체 회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직원들한테 폭풍우를 우리는 겪고 있다. 지금 테슬라는 좀 이제 어려운 시기에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완성을 할 것이다. 풀 셀프 드라이빙 기술을 이렇게 또 완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식을 팔지 말아라. 지금 우리 이제 옵티머스도 이제 미래에 나간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팔 것이기 때문에 주식 팔지 말고 장기 보유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식 시장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 테슬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뭐 옵션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식을 지금 어떻게 할지 막 고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많이 팔았다라는 그런 소리.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면서 일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벌써 한 달 만에 이렇게 미운털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은 이 안 좋은 이미지를 테슬라한테 이렇게 또 심어주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더 나쁘게 될 거 아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테슬라 주식 파는 게 남는 거다라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테슬라라고 하는 이 브랜드 파워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의 그 엄청난 그 퓨처리스틱한 그 미래에 대한 그 비전도 이렇게 또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대단한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올해 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붙어 먹으면서 이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게 판매 부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품질 문제도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위기에 휩싸인 거는 맞아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CEO까지 일론 머스크까지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로 진짜 돌아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온 힘을 쏟지 않는 이상 테슬라는 계속해가지고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성과만 이렇게 또 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잘못된 선택을 요번에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는 이 NPR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NPR 뉴스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연방 교육부를 이제 폐지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 이렇게 또 이 사인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사인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이 로우 인컴 그리고 시골 지역에 있는 학교들 여기에 엄청난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 폐지를 위해 가지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라고 하면서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연방교육부의 직원의 절반이 지금 뭐 감축이 이렇게 또 되었다고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직원의 대부분이 이렇게 또 해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연방교육부가 해체가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저소득층들이나 그리고 이제 농촌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끊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미국 이제 연방교육부는 연방 기금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들이나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타이틀 1 저소득층들을 이렇게 또 학생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그리고 리앱이라고 해가지고 REAP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농촌 교육 성취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타이틀 1 저소득층 학생 지원하는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2025년도에만 183억 8천만 달러가 배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 내에 있는 90% 이상의 학교가 이 혜택을 이렇게 또 받고 있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183억 달러나 되는 그 배정 받은 게 이 저소득층들 이렇게 또 도와주려고 했었던 게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골 지역에 있는 이 학교들을 이렇게 또 도와주는 그 금액도 2억 1,500만 달러나 이렇게 또 배정을 이렇게 또 받았었다. 라고 한다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의 권한을 주와 지방 정부에다가 이제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만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연방이 교육부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연방 기금들이 학교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이렇게 또 모니터링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연방 교육부가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타이틀 1 저소득층들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또 없어지고, 그리고 시골 지역들 학교 이렇게 또 지원해주는 것들도 이렇게 또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지원들이 이제 끊기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저소득층들이나 그리고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학교들 학생들이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연방교육부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금액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들이나 뭐 이런 시골 지역들 이런 이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 지원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연방교육부의 해체로 인해 가지고 저소득층들이나 시골 지역 이제 학생들은 이런 이제 교육 지원이 이제 끊기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챗GPT에 이렇게 또 물어봤거든요. 어느 한 나라를 이렇게 또 망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선 내부 분열 조장, 정치적 양극화를 극대화해가지고 국민들이 서로 적대하게 만든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 기반 붕괴, 부패를 조장을 해가지고 공공 자원들이 비효율적으로 이제 사용되도록 이렇게 또 만드는 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공 자원들을 오히려 지금 막 안 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인프라 투자를 방치를 하고 해외 의존도를 높이고 지금 다 민간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법과 질서를 악화를 하는 거, 사법부와 치안 기관을 이제 정치적으로 장악을 하거나 무력화한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를 좀 이제 무력화하려는 그런 이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법부를 거의 뭐 지키지도 않고 이 판사가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 이제 4번에 교육과 정보 통제하는 거, 교육 수준을 낮추고 비판적인 사고를 억제를 하는 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를 해체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이 미국의 교육 수준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을 이제 개 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거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 언론사들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제 백악관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백악관에서 이 미디어 통제, 이 언론사들을 지금 통제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나쁜 뉴스만 이렇게 또 내놓다 보니까 백악관 출입 금지, 그거 지금 벌써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지금 통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정보를 계속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왜곡을 하고 민족주의나 피해의식을 지금 극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하고만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의식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거를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챗GPT가 정리를 해줬는데, 이 정리를 해준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5번 보세요. 외교적으로 지금 고립을 시키고 있는 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관세 정책을 뭐 여기저기다 이렇게 또 하면서 뭐 멕시코에다가도 하고 캐나다에다가도 하고 동맹국들 유럽한테도 지금 뭐 관세를 매긴다고 이렇게 또 하면서 외교적으로 지금 고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부추긴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신뢰를 잃는다. 이게 지금 딱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맹 관계를 파기를 하거나 스스로 가멸적인 외교 정책을 펼친다.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무능 혹은 과잉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국방비를 뭐 과도하게 지출하거나 반대로 군사력을 남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이제 불만을 이렇게 또 초래를 한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이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유럽에서도 이제 군대를 이렇게 또 빼려고 하고 있고, 나토에서도 지금 나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뭐 동남아에서도 지금 뭐 군사력을 뭐 축소를 시키고 있고, 지금 이 미국의 군사력을 지금 무능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이 7번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국민의 삶의 질을 이렇게 또 악화를 시키는 거. 딱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기관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출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뭐다? 바로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이 산하에 있는 공화당에서 이 지출안을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메디케어 같은 거 지금 팍팍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 주거, 복지 정책들, 뭐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방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지금 딱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극심한 빈부격차를 이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만을 폭발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을 증가를 시키고 경제적인 기회를 차단을 하고 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요거 1번부터 7번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법. 이 챗GPT가 모든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내놓은 게 이런 거예요. 나라가 쇠퇴를 하거나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는 그 몇 가지를 정리를 하면은 다 이거라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국가는 내부적으로 와해되거나 외부적으로 이제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딱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로마 제국이나 소련, 뭐 대영 제국, 뭐 청나라 등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쇠퇴하거나 이제 붕괴가 되었다. 지금 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지금 이 아메리카를 붕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찹찹한 마음이지 않나.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딱 요거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CNN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교육부를 이렇게 또 해체를 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4가지 중요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지금 저소득층들, 그리고 농촌 지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장애 학생들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연방이 교육부가 이렇게 또 폐지가 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2,600만 명의 이제 저소득층들한테 이제 피해가 이렇게 또 갈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애 학생들 740만 명한테 피해를 이렇게 또
또 갈 것이다. 그리고 시골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이제 지원이 이렇게 또 끊길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방교육부가 이렇게 또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연방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같은 것들이나 뭐 스튜던 론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또 이전이 되면서 많은 불만을 이렇게 또 초래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연방 교육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주들에 있는 학교들이 교육에 이 영향을 이렇게 또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연방교육부는 지원만 해줄 뿐이지 이 교육 과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원래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교육부를 이렇게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 과정에는 직접적인 그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 연방교육부는 학교의 교육 과정을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은 원래부터 각 주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각 지역 정부들이 원래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연방교육부가 너무나 주 정부나 지역 정부에서 교육을 이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또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교육부를 이렇게 또 폐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별로 영향이 없을 거예요. 원래 터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연방교육부에서는 뭐 저소득층들이나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이 지원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했지 원래 참견을 많이 안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요번에 이제 행정명령에 이렇게 사인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요번에 이제 교육부 인력 50%가 이제 감축이 될 것이다. 지금 뭐 행정명령 시행 후에 교육부 직원 한 절반이 이렇게 또 해고가 이렇게 또 되었으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또 해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뭐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는 더 좀 많은 논란을 이렇게 또 키울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연방 교육부를 이렇게 또 폐지를 하는 이 여기다가 이렇게 또 사인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이렇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라는 대로 비판적인 사고를 갖지 말라는 그런 소리죠. 너무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 진짜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라 메이크 아메리카 지금 나락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이 다리지 않습니까? 골든 게이트 브릿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인가 동부 쪽에서 이 브릿지에 선박에 이렇게 또 충돌을 하게 되면서 브릿지가 콜랍스가 되는, 브릿지가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여러 가지 그 브릿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그 다리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조사를 이렇게 또 하니까 골든 게이트 브릿지는 선박 충돌로 인해 가지고 붕괴 위험이 언노운 스테이트로 이렇게 또 있다. 만약에 실제로 선박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에 이렇게 또 충돌하게 된다고 하면은 무너질 수도 있다. 라는 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런 뭐 브릿지들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5개의 이제 베이 브릿지 그 다리가 유사한 사고로 붕괴 위험에 있다. 라고 지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박들이 실제로 이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험을 리스크를 이렇게 또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을 이렇게 또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권고를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 골든 게이트 이제 브릿지에 좀 많은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렇게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1930년대에 이렇게 또 만들어진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상징적인 브릿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좀 이제 위험하다 보니까 좀 많은 주의가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도 항상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골든 게이트 브릿지 요거 항상 가거든요. 가서 이렇게 또 보는데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1930년대에 이런 브릿지를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이렇게. 그리고 진짜 빨간색 그 브릿지가 너무 이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에서는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 이 그룹이 위스콘신 주에 있는 이 모럴스 이 유권자들한테 $100씩 이렇게 또 지금 주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후원을 하고 있는 그룹이 위스콘신 주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활동가 판사, 액티비스트 이제 판사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100씩 주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일론 머스크 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 펜실베니아에서도 저번 대선 때 트럼프한테 직접적으로 뽑아달라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 공화당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투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100씩 주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가지고 공화당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투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뽑으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공화당 사람들한테 투표하러 가라고 얘기를 한 거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빨리 가서 뽑으라는 그런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한 사람씩 이렇게 또 추첨을 해가지고 로또처럼 $100만 주겠다 라고 하면서 표를 솔직히 말해서 돈으로 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이 위스콘신 주에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해가지고 반기를 드는 그런 이제 판사들을 지금 뭐 퇴출을 시키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뭐 어느 한 판사에 대해 가지고 나한테 이제 반대를 하는 그 판사에 대해 가지고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는 돈을 지금 써가지고 이 위스콘신 주 유권자들한테 이 액티비스트 그 저지를 반대를 하는 그 청원서에 사인을 하면은 $100씩 준다고 해요. 야, 진짜 어이가 없죠. 어쨌든 간에 이 청원은 4월 1일에 대법원 선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그 후보가 이 선거에서 이렇게 또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위스콘신주 이제 대법원은 이제 보수적인 다수를 이렇게 또 구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돈으로 정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100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이 권력을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100 때문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100 주고 더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진짜 화가 나는 그런 행동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법원 판사를 지금 구매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돈을 써가지고 지금 판사까지 지금 사려고 하고 있다 라는 비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계가, 미국의 이 정치계가 지금 돈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억면장자들이 이런 정치계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그 파워를 돈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넘겨주고 있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생각을 정말 잘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더 많은 혼란을 이렇게 또 야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나락의 길로 가지 않을까. 야, 지금 심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힌 뒤로 미국이 진짜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참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번에는 폴리티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폴리티코 뉴스에서는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이 나토에서 뭐 빠져 나온다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다가 대고 너네들 안보 문제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럽에서는 독일을 이렇게 또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국방을 강화를 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EU에서는 방위 예산을 이제 미국 이제 방위 산업에서 이 제외를 이렇게 또 시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디펜스에 이렇게 또 돈을 이렇게 또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무기는 웬만하면은 이제 사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유럽 이제 동맹국들의 이 무기들을 이렇게 또 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8천억 유로를 이제 방위에 이렇게 또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항상 이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랑 좀 이제 중요한 동맹국으로 이렇게 또 있으면서 유럽에서는 이 미국산 무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유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방위 기술을 이렇게 또 더 높이면서 우리 유럽에서 만드는 그런 무기들을 이렇게 또 사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미국이랑 영국 브렉시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랑 이 영국산 무기를 이제 사지 않겠다. 웬만해서는 진짜 필요한 거 아닌 이에야 우리가 이제 만들지 못하는 거는 사기는 어쩔 수 없이 사기는 사지만 웬만해서는 유럽에서 만드는 그런 이 무기들만 이렇게 또 사자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유럽이랑 이렇게 또 자유무역 연합 이렇게 또 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일본 무기들은 사주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유럽이랑 동맹국들, 유럽 나라들 그리고 유럽 동맹국들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의 이제 무기들은 사주기는 사주는데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의 무기는 사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미국이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립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또 제가 챗GPT에 이렇게 또 물어본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진짜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럽 회원국들은 방위 지출을 지금 늘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무기들을 미국산 무기들이 아니라 유럽산 무기들로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또 사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다른 무기들을 이렇게 또 산다고 하더라도 65% 정도는 유럽 제품이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럽은 방위 산업을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하고 뭐 영국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제외를 지금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유럽이 다시 지금 정신을 지금 막 차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잘못된 선택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지금 계속 고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동맹국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미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보고서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이 빙하가 사상 최대로 녹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에 가장 많은 빙하가 지금 손실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1975년도 이후로 9,000기가톤 9,000기가톤의 얼음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는 이 빙하 감소가 이렇게 또 되면서 해수면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승세가 지금 가파르게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홍수와 그리고 물 부족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빙하가 이렇게 또 빠르게 녹게 된다고 하면은 산악 지역과 그리고 인근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친다. 라고 하면서 많은 지역에 물 부족 사태와 그리고 자연재해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실제로 물 부족 사태나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한다고 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빙하가 녹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히 에너지와 그리고 농업에 의존을 하는 수백만 명의 이제 사람들의 중요한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빙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적 분쟁도 진짜 일어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네스코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빙하 보호를 위해 가지고 행동을 이제 해야 할 때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그딴 거 없다. 지구온난화 가짜이다. 기후변화 가짜이다. 라고 이렇게 음모론으로 지금 치부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이렇게 또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나락의 길로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이렇게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은 아니지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18%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마이너스 0.25%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나스닥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0.01% 거의 변동이 이렇게 또 없으면서, 어쨌든 간에 다우존스는 200포인트 내려가고 있고, S&P 500은 지금 5주 연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럼 지수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주요 원인은 바로 이제 무역 정책의 이제 불확실성이다. 관세 정책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조정이 지금 끊임없이 되고 있다. 지금 S&P 500이 고점 대비 10% 이상이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조정 국면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라고 얼마 전부터 계속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때는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불안을 더 주고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타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페덱스랑 그리고 이제 나이키 있지 않습니까? 이 페덱스랑 이제 나이키에서는 올해 들어가지고 실적이 좀 이제 나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실적을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 유발이 이렇게 또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CNBC 뉴스에서는 지금 이 관세 정책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은 이거는 그냥 인플레이션만 유발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 경제학자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파웰 의장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파웰 의장도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상승을 시켜가지고 2025년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다. 파웰 의장도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 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세금이다. 임포터들이 내는 세금이다. 수입업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기업들은, 이 수입업자들은 관세를 내게 됨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그 관세만큼 소비자들한테 그 비용을 전가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피들은 믿고 있습니다. 제 댓글에도 어떠한 분이 이렇게 남기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은 수출업자들이 내는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백악관 대변인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 네.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수출업자들이 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내게 될 것이다. 캐나다에서 내게 될 것이다. 멕시코에서 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제발 좀 똑바로 생각을 하세요. 수출업자들은 그냥 파는 거, 물건을 파는 거야. 그리고 누가 사느냐? 수입업자들이 삽니다. 수입업자들이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면서 수출업자들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이 가격에 팝니다 하고 그냥 물건만 파는 거야. 그리고 그 물건을 판 것에 대해 가지고 수출업자들은 그냥 배만 배달만 해줍니다. 그러면은 수입업자들은 거기서 다 해야 하는 거야. 수입업자들이 배상료 다 내고요. 그리고 그 물건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그 타리프 관세를 수입업자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입업자들이 이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관세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되는 그 비용들은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파웰 의장도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올해 들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파웰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 믿는 트럼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전지적인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 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생각 좀 하고 좀 찾아보세요. 바보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트럼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연방교육부를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거야.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전지적인 그런 이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미국의 국민들을 바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 댓글에도 그렇게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진짜 개깜놀했습니다. 아니 관세는 수입업자들이 내는 거 수입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좀 똑바로 생각을 하시고요. 트럼피들. 그러면서 지금 벌써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는 철강과 같은 여러 산업에 벌써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고 있다. 뭐 아시다시피 철강에 대해 가지고 알루미늄들에 대해 가지고 25% 관세는 벌써 시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자동차 제조와 건설에 사용되는 수많은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을 상승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일부 산업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또 창출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다른 산업들에 대해 가지고 일자리를 이렇게 또 손실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 테리프를 이렇게 또 올림으로 해가지고 관세를 더 이렇게 세게 매김으로 해가지고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온다. 몇 개는 돌아오겠지. 돌아오지만 그런데 그만큼 사라진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진다라는 거. 미국에서 그만큼 사라지고 그리고 미국의 물건들이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을 잃는다. 국제 사회에서 팔리지를 않아. 누가 사? 누가 사냐고. 중국 물건 사지. 싼 중국 물건 사지. 누가 미국 물건을 사냐고. 미국 내에서 다 소비를 한다. 국제사회에서 나가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 미국은 쇠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이션은 될 것이면서 그러면서 이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은 이거는 일시적인 것일 수가 있다.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조금 이제 안심시켜주기는 안심시켜줬는데 그런데 이 제롬 파월 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시적이지 않았죠. 수년간 지금까지도 지금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좀 가슴 아픈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뉴스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건설업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제 건설 비용이 최대 20%대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수입이 되는 특정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25%씩 지금 세금을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4월 2일부터 더 넓은 범위의 세금을 이렇게 또 적용을 지금 한다라고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건설업자들이 원자재 비용 상승을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가격을 벌써부터 지금 인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바로 인상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도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뭐 신규 콘도비엠 뭐 주택 가격에도 큰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지금 뭐 고급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기는 있지만, 중저가 시장은 지금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좀 불안한 그런 기로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빈부격차가 더 늘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고급 주택들은 계속 잘 팔린다라는 그런 소리야. 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산층들, 이 저소득층들을 위한 그런 집들은 좀 이제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할 때에는 좀 잘 생각을 해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갑자기 좀 이제 불안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엑시오스 뉴스에서는 지금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구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구직자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에 이렇게 또 달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지난 2월달 이 고용 지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업률은 아직도 낮은 상태이기는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동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시간 대학교 이 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향후 1년 동안에 실업률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66%로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Zip 리크루터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지금 이 구직자 신뢰지수가 올해 첫 분기 동안에만 3.6포인트가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 특히 정부 근로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큰 폭으로 내려갔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의 도지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노동 시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 고용 증가가 느리다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연방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도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서 도대체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지금 이 고용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고용을 이렇게 또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고용이 지금 증가가 느리고, 그리고 해고는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 굉장히 좀 나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도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오너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자신의 중고 차량들을 지금 팔고 있다, 내다 놓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에드먼드라고 해가지고 네, 이 뭐 중고차 뭐 시장 뭐 그런 거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네, 뭐 에드먼드 뭐 자동차 리뷰도 있고 뭐 그런 거 이렇게 또 많은데 테슬라 차량의 거래가 네, 지금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특히 중고차가 어마무시하게 시장으로 네, 나오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 테슬라 차량을 지금 다른 새 차랑 이렇게 또 교환을 하는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많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네,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랑 네, 붙어먹게 되면서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인들한테 지금 엄청난 미운털을 이렇게 또 박힌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테슬라 소비자들의 이제 감정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다. 네,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와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다고 하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붙어먹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는 굉장히 높았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 테슬라 오너들이 테슬라만큼 이런 친환경적인 차는 없다. 그리고 테슬라만큼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은 없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붙어먹게 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일론 머스크는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가짜이다라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머리가 어떻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었던 그런 CEO가 완전히 뒤바뀌다 보니까 나랑 많은 이념에서 이렇게 또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서 테슬라 차량들을 지금 팔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테슬라 차량들이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중고차 시장으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 역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제는 전기차들이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많이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를 팔고 다른 전기차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지금 엄청난 경영 악화를 이렇게 또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CNB 뉴스에서는 이 magnificent 7 있지 않습니까? 이 magnificent 7 올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magnificent 7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형 기술주들을 이렇게 또 나타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하락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는 좀 많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또 올랐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나락의 길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기술주들이 많은 거품이 이렇게 또 끼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기술주들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Magnificent 7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테슬라 주가는 한때 50% 이상 이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좀 가장 큰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로지 메타만 유일하게 소폭 상승세를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기술주들의 이제 주식이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거시경제, 이 마크로 에코노믹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이 막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마크로 에코노믹 거시경제가 좀 이제 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걱정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던 기술주들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테슬라만 50% 넘게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지금 뭐 40%이기는 40%이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들어서만 7,800억 달러의 이 시장 가치를 이렇게 또 잃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엄청나게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나이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나이키가 아시다시피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키가 지금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분기 매출이 두 자릿수 비율로 이제 감소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뭐 4분기 매출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이렇게 또 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 나이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이렇게 또 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하는 그 신발들이 이제 관세가 막 25%씩 이렇게 또 매겨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나이키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키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괜찮게 이렇게 또 운영이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나이키도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제 불안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매출이 좀 많이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지난 1월에 한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지금 좀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젠슨 황이 엔비디아 CEO가 이렇게 또 나와 가지고 양자 컴퓨터는 15년 내에 시장에 이렇게 또 나올 것인지 대해 가지고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마자 이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엄청나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 CEO는 어제 뭐 퀀텀 데이 그 행사에서 자신이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퀀텀 컴퓨터가 지금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업이 있어가지고 주식이 있는지 몰랐다. 내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 시장에 이렇게 또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하다. 왜냐하면은 나는 몰랐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퀀텀 컴퓨터가 지금 기업들한테만 몇 가지만 있지 실제로 시장에서 이렇게 더 팔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에 있는지 몰랐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젠슨 황은 내가 이 AI 칩을 이렇게 또 구축을 하는 것만 해도 이 엔비디아 이 칩이랑 그리고 쿠다 그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구축을 하는 데만 20년이 이렇게 또 걸렸는데 당연히 양자 컴퓨터도 지금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많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이렇게 또 주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이 된 주식들이 막 40% 50%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양자 컴퓨터 과연 언제 나올런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들은 중산층인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중산층으로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되는 그 범위가 있다고 합니다. 뭐 가장 낮은 범위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범위 내 연봉이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중산층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중상층 그 상한선 있지 않습니까? 상한선은 모든 주들에서 이 6자리 수를 넘겼다. 그러니까 10만 달러를 넘겼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중산층들에 대한 그 기준이 많이 이렇게 또 높아졌다라고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중산층들 이 가구에
고정비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택이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주거비가 많이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고, 그리고 식료품 가격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층이 되기까지는 많은 이 연봉이 이렇게 또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2020년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주택 가격은 52%가 미국에서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식료품 가격은 30%나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캘리포니아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로우 엔드 오브 미들 클래스, 이 미들 클래스가 되기 위해 가지고 하한선, 가장 낮은 이 연봉을 버는 거는 63,000달러이다. 그러니까 63,000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은 이 미들 클래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하이엔드는 상한선은 19만 달러까지 버는 사람들은 미들 클래스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간가는 95,000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만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플로리다는 48,000달러 이상 벌면은 중산층이다. 그리고 하이엔드는 146,000달러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가는 73,000달러, 73,000달러 정도 벌면은 중산층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졸지아주 있지 않습니까? 아틀란타 졸지아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9,000달러까지 벌면은 중산층 149,000달러, 한 15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5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정도로 이렇게 또 벌면은 중산층이고, 중간가는 74,000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미국 전역에서 이제 가장 높은 주는 매사추세츠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매사추세츠에서는 중산층이 되기까지는 66,000달러 이상을 벌여야 된다고 하고, 20만 달러까지는 중산층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간가는 10만 달러, 99,000달러. 그리고 이제 네바다, 라스베가스 있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도 5만 달러 이상 벌고, 그리고 15만 달러 버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 미디언, 중간가는 7만 달러, 7만 6천 달러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제 뉴욕은 5만 달러 이상, 16만 달러 아래는 중산층, 그리고 이제 중간가는 8만 2천 달러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텍사스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이주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텍사스는 5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버는 사람들을 이제 중산층이다. 그리고 중간가는 7만 5천 달러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높게 좋습니다. 캘리포니아랑 매사추세츠가 가장 거의 이제 높은 그런 생활비를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캘리포니아는 63,000달러에서 19만 달러까지, 그리고 중간가는 95,000달러. 엄청나네요, 진짜 엄청나긴 하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중산층에 계시는가요? 저는 중산층의 저소득층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